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브릭에서 제 논문을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공간기억에 관련된 장소세포들과 격자세포들이 어떻게 분쇄됐는지 발견했고 또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할 때 생기는 감마 오실레이션 전율이 급격히 감소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85세 이상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려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 병에 대한 조치가 몹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이미 많은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뇌세포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정보나 회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랩은 전기생리학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기억에 관련된 회로들이 알츠하이머에 의해 어떻게 분쇄가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증상은 바로 방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길을 잃거나 집안의 환경을 구분 못하거나 아니면 뚜렷한 목표가 없이 걸어다니는 경우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 속에서 어떤 회로가 훼손되었을지 생각해봤고 이 방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공간기억에 관련된 회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잘 알려진 히포캠퍼스와 엔터널 콜텍스를 타겟하였습니다. 히포캠퍼스는 대부분 포유류들이 지니고 있고 뇌 가운데 안쪽에 위치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널 콜텍스는 다른 내부위들과 히포캠퍼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며 히포캠퍼스와 기억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억을 저장할 때 매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널 콜텍스는 미디얼과 레터럴로 나눠집니다. 주로 공간과 관련된 정보는 미디얼 엔터널 콜텍스에서 생성이 되며 격자세포, 속도세포, 방향세포 들이 발견되었습니다. Lateral Internal Cortex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연구돼야 할 점이 무궁무진합니다. 놀랍지 않게 예전의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들 뇌 해부 결과 엔터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급격히 감소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히포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많이 연구가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 중요한 발견들 중 하나는 바로 플레이셀, 한글로 번역해서는 장소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은 저희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활동을 하며 우리 뇌가 어디 그리고 또 어느 환경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준 발견입니다. 이 장소세포들은 1971년 영국에서 존 오키프로 인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틀을 영상에서는 한 예의 장소세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쥐는 히포캠퍼스를 표적한 철사가 설치되어 있고 상자를 돌아다닐 때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 장소세포가 활동을 하며 빨간 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에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장소세포들이 발견된 후 여러 과학자들은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 이런 위치 정보가 생성되었는지 궁리했고 존 오키프의 제자들인 에드워드와 마이브릿 모저는 2005년에 격자세포들을 발견합니다. 격자세포들은 정삼각 형식으로 특정한 활동 패턴을 지니고 있는데 이 세포들은 저희 뇌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갈 때 어느 방향과 어느 만큼의 거리로 갔는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또한 장소세포들이 생성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족보상으로서 저희 조부모님이신 에드버드와 마이블 모서는 저희 증조부이신 존 오키버와 함께 인간의 뇌가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고 기억을 생성하는지에 대해 주제로 2014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장소세포들에게는 주어진 환경마다 특별한 활동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활동한 위치가 바뀝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분야에서는 위치가 바뀌었다 해서 remap, 즉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통해 저희는 장소세포들이 주어진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공간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고 계시는 실험에서는 장소세포들이 기록되고 있을 때 이 실험쥐가 환경이 틀린 상자 A와 B를 통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세포를 보시면 상자 A에서는 윗가운데에서 활동을 하며 상자 B에서는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소세포에서는 상자 A에서는 가운데서 활동을 하며 상자 B에서는 왼쪽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자 A에서 생기는 특별한 활동 패턴이 상자 B에서 생기는 패턴과 완전히 틀린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소세포들은 다른 환경을 인식하는 암호라고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다음 예를 보여드립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을 집중하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왼쪽 밑에 있는 형태가 얼굴같이 보이시면 아마 물개나 수달이 보이실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형태가 좀 귀같이 보이시면 아마 말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저희가 인식하려는 형태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 가장 가까워지려고 할 때 뇌에서 생기는 현상 때문입니다. 장수세포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켄에 계신 사이토 교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장소세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활동 패턴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관찰했습니다. 예전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는 변이된 APP나 타우진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이트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에 불특정하게 삽입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치매와 관련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쓴 노킨 모델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며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치매 환자와 비슷하게 발현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장소세포들을 감지하기 위해 히포캠퍼스에 철사가 설치된 쥐들에게 세로로 가로로 양 1m가 된 상자에서 약 20분, 30분 동안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세포들이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m짜리인 트랙 A와 트랙 B를 끝에서 끝까지 10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이 마우스 모델은 저희가 쓴 마우스 모델은 7개월부터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가득해지며 기억에 관련된 비밀 태스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7개월부터 13개월 사이를 먼저 타겟하여 탐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찾은 장소세포들은 와일드타입에서 발견된 장소세포들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경우 와일드타입에서 발견된 장소세포들이며 밑에는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발견된 장소세포들입니다. 쥐가 돌아다닌 흔적은 이 회색 선으로 표현이 되었고
장소세포가 활동할 때는 빨간 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좀 더 시각적으로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위에 있는 기록을 전환시킨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파란색부터 빨강색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장소세포가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빨강색은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츠하이머 장소세포들이 인식하는 활동 범위가 와일드타입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활동량이 줄어들며 공간에 대한 정보가 줄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이 장소세포들이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N수의 장소세포가 있는 경우 첫 번째부터 N수까지의 장소세포들은 G가 트랙 A를 탐험할 때 특별한 활동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세포들은 다른 환경인 트랙 B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활동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랙 A에서 생기는 장소세포들의 활동 패턴이 트랙 B에서 생기는 활동 패턴과 얼마나 겹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세포들의 활동 패턴을 통해 생긴 한 코드가 다른 환경에서 생긴 코드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찾고자 해서 Population Vector Correlation Analysis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장소세포들이 생성한 이 코드가 트랙 A와 트랙 B에서 안 겹치면 두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이 PV correlation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장소세포들이 생성한 코드가 트랙 A와 트랙 B에서 겹치고 두 환경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저희는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장소세포들에게 생기는 특이한 점을 찾았습니다. 위에는 와일드타입에서 찾아낸 장소세포들이고 밑에는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찾아낸 장소세포들입니다. 와일드타입 장소세포들은 대부분 환경 A와 B를 구분할 수 있었고 활동 패턴이 두 환경에서 겹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장소세포를 봤을 때 트랙 A에서는 오른쪽 가까이 활동을 하고 트랙 B에서는 왼쪽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장소세포들이 A와 B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두 환경에서 겹치는 부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파퓰레이션 벡터를 분석해 봤을 때 알츠하이머 장소세포들은 와일드타입 장소세포들에 비해 이 값이 더 높았었고 이는 장소세포들이 두 환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희는 왜 이러한 현상이 알츠하이머 모델에 있는 장소세포들에게 생기는지 추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기록한 이 장소세포들은 히포캠퍼스의 소구역인 C1이라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장소세포들은 두 군데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한 곳은 히포캠퍼스 내에 있는 소구역인 C3이며 다른 곳은 엔토이너 콜텍스의 표면에 가까운 레이어 2입니다. CA3에서 C1으로 보내는 회로는 Schaefer Collateral이라고 불리고 Medial Entwinal Cortex Layer 2에서 C1으로 보내는 회로는 Temporal Mnemonic Pathway라고 불립니다. Schaefer Collateral로 통해 CA3에서 C1으로 정보가 전송될 때 특정한 전율이 발생하는데 이 전율은 약 20에서 40 사이의 헤르츠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Temporal Mnemonic Pathway로 통해 생기는 전율은 약 55에서 100Hz로 반응을 합니다. 이 전율들을 이 분야에서는
진동수로 분류가 되며 쉐이퍼 콜라터럴에서 생기는 전율은 슬로우 감마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리고 템포 해모닉 패스웨이에서 생기는 전율은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 세포들이 받는 이 정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자 해서 이 전율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전율의 진동수를 표시하며 X축은 샘플이 수집된 시간을 표시하며 여기서는 약 1초를 대표합니다. 전율의 앰플리튜드를 파워 값으로 전환하여 파란색부터 빨강색 스케일로 표시를 했는데 파란색은 전율이 희미하다는 의미이고 빨강색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는 와일드 타입에서 수집된 전율이고 밑에는 알츠하이머에서 수집된 전율인데 여러 차례로 위식 60Hz쯤에 발생한 전율 에피소드들은 와일드 타입에서 여러 번 감지가 되었지만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저희는 슬로우 감마 오실레이션으로 생기는 전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으로 생기는 전율은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감마 오실레이션 이외로 다른 진동수를 지닌 전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기억에 관련된 태스크에 집중할 때 생기는 세이타 오실레이션은 히포캠퍼스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세이타 오실레이션은 약 8에서 12Hz 사이에서 반응을 하며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때 세이타 오실레이션 내에서 감마 오실레이션이 끼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세이타 감마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는 결과는 최근에 돌아가신 기억과 관련된 연구의 대가인 아이큰바움 교수님이 진행하신 실험인데 여기는 지가 기억을 할 수 있을 때 세이타 감마 커플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봤습니다. 연구 결과 지가 성공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었을 때 세이타 감마 커플링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두 전율의 커플링은 얼마나 기억을 잘할 수 있는지 대표해 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저희 랩에서는 마취가 된 알츠하이머 모델을 상대로 이 커플을 분석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급격히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는 와일드 타입에서 감지되었던 세이타 감마 커플링이고 밑에는 알츠하이머에서 감지됐었던 커플링입니다. 와일드 타입을 보시면 약 3사이클의 데이터 오실레이션이 있을 때 감마 오실레이션은 데이터의 트로프에 보통 끼워지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끼워질 때 커플링 값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이 감마 오실레이션이 불규칙적으로 끼워졌고 커플링 값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왔던 결과와 같이 저희는 마취가 안 된 쥐들을 봤을 때 데이터 감마 커플링이 감소됐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에서도 슬로우 감마가 아닌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이 데이터에 덜 끼워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전율들의 결과 쉐이퍼 콜라터럴을 대표하는 슬로우 감마 오실레이션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대신 템포 해모닉 패스웨이를 대표하는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템포 해모닉 패스웨이에 관련된 미디어 엔터이너 콜텍스를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미디어 엔터이너 콜텍스에서는 장소 세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격자 세포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와일드 타입에서는 기능에 문제가 없이 뚜렷한 격자 세포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격자 세포들을 하나도 못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격자 세포들이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전에 있는 실험을 반복해봤는데 와일드 타입에서 찾은 격자 세포들은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전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장소 세포들이 있는 CA1과 격자 세포들이 있는 미디얼 엔타이너 콜텍스 사이에 있는 페로인 템포 하모닉 패스웨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쪽에 동시에 철사를 설치해 전율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저희는 양쪽에서 생기는 이 패스트 감마 오실레이션이 비동기화 된 것을 발견했으며 이 회로가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훼손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모아온 결과를 정리해 뉴런에 제출을 했고 약 3주 후 리뷰를 받았습니다. 총 3개의 리뷰를 받았는데 첫 번째 리뷰어의 크리티크는 저희가 본 알츠하이머 모델의 나이에서는 충분히 병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 세포들과 격자 세포들이 양쪽으로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는 이 스테이지에서는 어디가 먼저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에게 플라크가 뇌 전체에 가득해지기 전에 좀 더 일찍 타겟을 하여 어떤 세포들이 먼저 훼손됐는지 분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리뷰어의 크리티크는 저희가 본 결과는 회로에서 생기는 현상일 뿐이며 정말 이 모델들이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저희에게 이런 공간 기억과 관련된 비헤이비얼 테스트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뷰어의 크리티크는 저희 데이터를 보고 만족스러웠지만 저희의 분석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뷰어의 의견으로선 저희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보여준 장수세포들은 다른 환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옳은 해석이지만 저희가 본 격자 세포들은 아예 활동 패턴조차가 없어지고 거의 온 곳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이용하여 파퓰레이션 벡터를 계산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격자 세포들이 아닌 장소 세포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점이 저희 연구의 포인트였고 이 점을 더 강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 리뷰어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따라 두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이 모델에서 실험이 안 된 좀 더 복잡한 비밀 태스크를 디자인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크가 가득 차기 전에 이 회로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기 위해 좀 더 어린 나이인 3부터 5개월을 타겟하여 같은 실험들을 반복했습니다. 저희의 알츠하이머 모델이 정말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토네가 랩에서 입증한 Pattern Separation Behavior Task를 배경으로 실험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두 환경으로 나눠지는데 박스 A에서는 쥐들이 들어온 지 약 3분 후에 발판에 설치된 막대기로 약 2초 동안 전기 충격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박스 B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3일 동안에는 박스 A에서 쇼크를 줬고 그 다음은 이틀 동안 박스 A와 B에 적응하도록 냅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에는 박스 B 그리고 오후에는 박스 A를 탐색하도록 했고 두 환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박스 A에서만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의 박스 순서를 바꿔서 4일 동안 더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쥐들이 두 환경을 구분할 수 있으면 박스 A에서는 겁을 먹어서 행동이 완전히 멈추고 박스 B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기에 편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실험 결과 예측대로 와일드 타입에서는 트레이닝 데이가 지날수록 박스 A에서는 행동을 더 멈췄고 박스 B에서는 더 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분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 두 값을 normalize 시켜서 한 값으로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계산한 이 discrimination index에서는 값이 높아질수록 구분을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놀랍게도 트레이닝 데이가 지나도 박스 A와 박스 B에서 비슷한 양의 시간 동안 행동이 멈추게 되고 두 환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3개월부터 5개월 사이를 타겟하여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이대에는 장소세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리매핑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장소세포들은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얼 엔타이너 콜텍스를 봤을 때 이 나이대부터 벌써 격자세포들이 상당히 훼손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세포들이 다른 환경을 구분 못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장소세포가 위치한 히포캠퍼스는 문제가 없었지만 격자세포들이 위치한 미디어 엔타이너 콜텍스에서는 먼저 손상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네트워크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던 비헤이비얼 테스트를 이 나이대쯤 반복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이 스테이지에서는 3개월부터 5개월 사이에서는 알츠하이머 모델이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엔타이너 콜텍스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지만 그 문제가 히포캠퍼스까지 영향이 갈 때 공간 기억이 손상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장소세포들과 격자세포들의 문제점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수치를 3개월과 12개월에서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잘린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갖고 있는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왼쪽에는 여기 히포캠퍼스에서 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수치이며 오른쪽에는 미디얼 엔타이너 콜텍스에서 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수치입니다. 위에는 3개월 그리고 밑에는 12개월로 나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3개월 때부터 벌써 플라크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히포캠퍼스에 비해 엔터이너 콜텍스에서 더 생기는 것을 더 가득히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는 히포캠퍼스와 미디어 엔터이너 콜텍스 양쪽 다 플라크가 가득히 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통해 아마도 미디어 엔타이너 콜텍스는 히포캠퍼스보다 플라크가 더 빨리 생기고 격자세포들에게 더 일찍 손상을 주지만 장소세포들은 비교적 기능을 할 수 있고 다른 환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기억에 관련된 히포캠퍼스와 미디어 엔타이너 콜텍스의 회로를 봤는데요. 건강한 회로에서는 격자세포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잘 처리해서 여기 장소세포들에게 전송을 해주며 이 장소세포들이 안정적이게 위치를 인식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줍니다. 반면으로 알츠하이머 모델에서는 격자 세포들이 훼손되고 이 회로까지 훼손이 되며 더 이상 장수 세포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 커버 이미지는 그 그래픽 일러스트레이터인 제 부인이 디자인해줬지만 안타깝게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공유할 수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저를 서포트해준 가족과 이가라시 랩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대가인 게리 린치, 크리스틴 거 그리고 브루스 맥너튼 교수님들이 저희 박사과정 애드바이저 역할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